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네요. 그렇게 엔비디아 실적만 기다렸었고 사실 조금은 걱정도 했었고 또 기대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시간외 주가 결과는 걱정이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 젠슨 왕 CEO의 어닝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간 7시부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시간외 주가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과 가이던스들이 계속 공개가 될 텐데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의 주가 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으로 엔비디아 중심으로 AI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지수 마감부터 보시죠. 다우 지수가 0.4%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14%, 그리고 S&P 500 지수 0.6%까지 일제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었을까요? 엔비디아의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장 중에 2% 하락세를 보였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19% 폭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헤지펀드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헤지펀드에서 제출하라고 했던 그 회계 자료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의구심을 좀 증폭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또 버크셔 해서웨이는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그런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1조 달러 클럽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된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봐도 지금 시장이 성장주 반도체보다 AI보다 가치주를 조금 더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서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외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지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실적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발표치 확실히 좀 더 좋았죠. 매출액 3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위 그러니까 EPS 역시 0.64달러 그러니까 64센트를 예상했는데 68센트까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장중에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9%대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지금은 추가로 낙폭이 좀 더 진행되면서 5%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닝스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커지는 것만 봐도 시장이 그만큼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고 엔비디아가 이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적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 트리거가 됐을까 그 부분을 좀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배신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제목 탑에도 나오듯이 바이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500억 달러가량 추가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리고 여기 3분기 가이던스거든요. 3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비팅했다는 거죠.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2분기 실적 좋았고 3분기 가이던스 좋았고 그리고 바이백까지 넣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는 AI 칩은 호퍼의 H를 따서 H200이라는 칩을 빅테크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훨씬 더 개량한
블랙웰 칩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고요. 블랙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리즈도 예고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냥 뭐 계속 돈을 찍어내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 블랙웰이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한번 흔들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스피드업을 하겠다. 블랙웰의 생산. 이게 아마 엔비디아도 사람들이 블랙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아니까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분기부터 아마 뭐 수백억 달러, 수십억 달러를 아마 우리가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애매하죠. 수십억, 수백억.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간에 확인할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4분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잘 체크해서 정말 잘 만들어내면 좋을 텐데 안 그래도 한번 이게 미뤄진다는 얘기를 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직 좀 더 남았어? 그러면 혹시 올해 안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다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주가의 하락폭이 갑자기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8% 급락보다는 조금 하락폭을 줄였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은 트리거는 블랙웰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일단 이번 분기까지는 예상한 대로의 그 이익 성장세가 나왔어요. 세 자릿수 이익 성장세. 도대체 세 자릿수 이익 성장하는 기업한테 걱정을 하는 게 왜 그런지는 참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주식시장은 그런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제 세 자릿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의구심을 하나 더 얹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는 뭐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엔비디아의 그 영광의 순간들을 계속 기대하기는 이제는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요 첫 화면 보시면 헤지 펀드들이 JP 모건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을 확실히 줄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 뭐 좋습니다. 앞으로도 두 자릿수 계속 성장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을 계속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는 헤지펀드 같은 공격적인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는 조금 줄여서 가도 되겠다. 지금이 이익의 주가에 어떻게 보면 고점이 이미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헤지펀드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점이다라는 선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지금부터는 엔비디아에 집중했던 걸 조금 줄여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고금리 시대에 볼 게 없었던 거죠. 고금리 시대에 투자 늘어나고 물건 잘 팔리고 이에 대해서 뭐 다들 기대하고 수급도 쏠리고 하는 쪽이 유일무이하게 AI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뭐 바이오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점점 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먹거리가 많아졌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헤지펀드들에게 M7과 엔비디아가 안 좋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먹거리를 사기
하기 위해서 이쪽을 좀 줄여가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쪽 그 반도체와 엔비디아, AI 쪽에서 수급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의구심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주가가 앞으로 이런 그 작년과 올 상반기까지의 그런 놀라운 상승세는 이제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오늘의 핵심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계속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객들이죠. 엔비디아의 고객들은 앞으로도 캐펙스 투자를,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것이고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메타건, 마이크로소프트건, 구글이건 AI 경쟁에서 지면 거기서 끝이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모두가 그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게 또 하나의 그 관건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앞으로 AI 캐펙스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엔비디아도 돈을 계속 벌 거고요.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하나만 더 보면요. 그럼 엔비디아 실적 지나갔고 잭슨홀 미팅 지나갔고 8월 빅 이벤트들 다 소화했는데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역시나 고용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미국의 고용이 발표가 되겠죠. 그런데 고용이 지금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다음 달에는 뭐 4.8%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혹시 시장에 또 문제를 일으킨다면, 지금 안 그래도 엔비디아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얹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경계심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주도 역시나 AI 관련 섹터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핀비즈맵 보시면 이거는 뭐 그 폐장하기 전까지의 그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얘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폐장하기 전에 이쪽이 확실히 레드라이트가 많이 들어왔었다는 게 어쩌면 예고제였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반대로 이쪽 이제 가치주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 중에서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이제 AI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악재가 있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고요. 너네 회계 조작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에 회계장부 공개해봐 라고 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우리 지금 공개 안 할 건데 우리 뭐 굳이 너희 말 들을 필요 없잖아, 이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조금은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또 의구심이 하나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요. 뭐 개별적인 이슈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결국 엔비디아 칩과 그 빅테크 사이에서 서버를 구축해주는 AI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AI 하드웨어의 주가가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건 하드웨어 주가의 급등세는 이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약간 논란이 있었던 사람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에 대해서 다시 재출시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딥페이크 이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제미나이에서는 또 칼을 뽑은 거죠.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다. 그렇다면 AI 하드웨어가 조금 주가가 주춤할 때 소프트웨어 혹은 보안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까라는 관점을 또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오픈 AI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픈 AI가 보시면은 이게 10억, 100억, 1000억이죠. 1000억 달러 정도의 펀딩을 받겠다고 해요. 그럼 오픈 AI는 아시는 것처럼 챗GPT 만든 회사인데 챗GPT에 추가 보강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계속해서 뭔가 다른 AI, 생성형 AI를 고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기대치가 조금 꺾였다고 해서 AI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징주 하나 보시면 엔비디아의 시간의 주가가 저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시간의 주가 3.3% 상승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역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종목,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AI와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쪽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세일즈포스 CRM 기업이죠. AI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에 녹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이제 성장기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엔비디아의 그 H100 칩, H200 칩, 블랙웰 칩이 조금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AI 산업혁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중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난밤 달러 약세를 반영하면서 2.5원 하락한 1,328원에 개장했고요. 아시아장에서 달러 반등하면서 함께 올라간 모습입니다. 최근 5개월간에 있어서 저점을 경신한 후에 매수 심리도 강하게 작용했고요. 원달러 환율 장중에 1,340원까지 바짝 치고 올라가다가 정규장 이후에 그 상승폭을 축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외환시장에서 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요. 0.23% 오른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0거래일째 10년물 국채금리 3.7%에서 3.9% 벗어나지 못하면서 며칠째 박스권에서 오르내렸는데요. 지난주 잭슨 홀 미팅에서 피벗이 발언된 이후에도 이 박스권 벗어나지 못했었죠.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모두 반영된 모습인 만큼 시장에서는 새로운 지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 원유 보시면요. 1% 넘게 하락한 74달러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공급 차질에 대한 위협이 모두 상쇄된 모습인데요. 중국의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가격에 계속해서 부담 주고 있고요. 중국에서의 수요, 반등할 만한 이런 신호가 없는 시장 속에서 미국의 원유 공급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감소했고 유가에 있어서 여름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또다시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 보시면요. 금과 은, 구리값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 속에서 이 같은 흐름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는 금요일에 있을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 주시하고 있고요. PCE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연준에서 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 나오면서 금속 선물에 있어서 특히 금에 있어서 상승 잠재력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